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매주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 듣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시장이 좀 힘이 빠진 것처럼 슬금슬금 못 올라가고요. 특별히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밀려나는 이제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시장은 그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뭐 지난주 얘기서부터 간단히 좀 해보면 프랑스가 뭐 최근 코로나 재확산 얘기들은 굉장히 많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 통금 뭐 얘기 나왔고 뭐 얘기 나오고 있었던 코로나 백신들은 임상 중단이 뭐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우리가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코로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뭐 아무런 뭐 효과가 없다라는 이 발표가 나올 정도로 뭐 좀 우려감이 좀 높았던 상황입니다.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럼 딱 되돌아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 증시가 얼마나 빠졌어요? 민지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졌어요. 유럽 증시는요. 유럽 증시도 뭐 우리만큼 엉망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많이 빠져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은 뭐 이거 사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안 빠졌다 정도. 근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증시 모두 다 전강 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 강해서 전강이 아니고 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냥 전강후약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전날 미증시가 아무리 상대적 아웃퍼폼이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침 증시 출발할 때는 그래 어제 우리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면서 웬만큼 채워서 출발해요. 근데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면은 또다시 이제 한숨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딱 남아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래소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월등히 많이 빠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게 뭐 주도해서 빠지나요? 아니 이런 거 주도해서 안 빠져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뭐 현대차 지배구조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글로비스가 21%인가 올랐어요. 현대제철이 16%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정말 잘 버텼어요.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많이 빠진 건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뭐 5G 뭐 종목, 5G 종목들 뭐 상승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내뱉을 것도 많았겠죠.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 없는 건데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건 딱 하나. 대주주 양도과세 이 3억 원 기준 이 유예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뭐 시행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장 종목들을 전 받아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시행합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팔자라고 얘기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주 환율 구간 한번 보시면은 1140원대 구간이거든요. 워낙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200원 뭐 넘나들던 환율 기억하시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1140원대 환율입니다. 엄청난 원화 강세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주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게 팔진 않았어요. 얼마 팔진 않았는데 막 밀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수급 매도에 축을 잡고 있었던 건 기관 투자자입니다. 어떤 날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매도 금액이 더 큰 날도 있었어요.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연말 이 기준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회피성 매도물들 많아지는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딱 하나밖에 뉴스가 안 남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하나 보시죠. 오늘은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보면 일단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의 고개가 숙여지고 있어요. 우리 미인대 예를 많이 들죠.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는 사실 거래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눈이나 남이 보는 눈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인기의 척도입니다. 근데 최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아, 난 진짜 예뻐 보였는데 에이 별거 아니네. 아, 이건 뭐 심각한 하자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주주 양도 과세가 딱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 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누가 주도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것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은 상승 탄력 감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럼 떨어지고 있는 상승 탄력 감소를 누군가는 더 크게 채워줘야 올라가는 건데 더 크게 채워주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없죠. 그러면 모두 다 모 회피성 움직이고 있는지는 너무나 빤하다는 얘기니까 저는 뭐 이번 달 중으로 발표가 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건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에 여도 싫고 야도 싫대요. 그러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겁니다라는 뉘앙스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부양책들 뭐 이런 것 집어넣을 필요 없다. 지금 딱 발표 하나만 해주면 시장은 빠른 반등 빨리 채워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번 주 뭐 좀 성급한 뭐 기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달 이내에는 발표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정치적인 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뭐 변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3억으로 간다면 의원 부담을 줄여야 되고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 비중을 또 다 줄 필요도 없고. 예, 종목이나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들, 뉴스나 이슈를 좀 체크할 만한 이번 주 종목들 알려주세요. 뭐 지난주에 제일 기억에 남는 뉴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뭐 비슷하게 네.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현대차그룹 우리 지금 그 이전에 순환 출자 구조가 뭐예요? 순환 출자 구조가 A가 B를 갖고 있고 B가 C를 갖고 있고 C가 다시 A를 네.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재벌 구조들이 몇 프로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이 재벌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끊어내라고 다들 순환 출자 구조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이재용 부회장이 뉴스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순환 출자 구조 끊어내려고 어떻게 뭐 한번 삼성물산 지분 좀 높여볼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대 그룹 중에서요. 지금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정몽구 회장님이 뭐 천년만년 사시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얘기가 나올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국감장에서 정몽구 회장님 뭐 앉아 있는 게 조금 뭐 누워 있는 것 같다, 뭐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다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현대차그룹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던 이슈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지배 구조를 뭐 비상장사 같은 거 다 걷어내고 굵직한 움직임만 만들어낸 건데요. 뭐 보시기 쉬우라고 딱 빨간색으로 표시도 되어 있네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섰으니까 정의선 회장이죠. 아직 입에도 잘 안 있네요. 예. 네, 정의선 회장님이 뭘 많이 들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관심에 뜨겠죠. 네. 왜냐하면은 정의선 회장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와서 뭘 그게 해야죠. 다른 거하고 수합을 하든 뭐 합병 처리를 하든 뭘 네. 해야 되니까. 그럼 뭘 제일 많이 들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화살표 따라가면 뭐 나와요? 글로비스죠. 네, 예. 글로비스 나오죠. 그러면 지난주에 뭐가 열심히 뛰었겠어요? 우리는 뭐 그 이전서부터 뭐 현대차 그룹주 얘기 많이 하면서 글로비스를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모비스, 글로비스 뭐 얘기 많이 해왔으니까 뭐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뭐 보너스 받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제일 이 포커싱 되겠냐는 거예요. 글로비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보게 되면 먼저 모비스부터 출발해 보죠. 모비스가 뭘 갖고 있어요? 현대차를 갖고 있어요. 예. 현대차가 기아차를 갖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순환 출자 뭐 어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단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까지의 순환 출자는 다 아시는데 그 밑단 순환 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아차가 현대제철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또다시 모비스를 소유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 제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순환 출자 고리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끊어내는 게 제일 쉽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잘라내고 요거 걷어내는 게 제일 쉬운 이 순환 출자 해소 고리입니다.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반짝반짝 빛날까요? 현대제철이 빛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주에 뭐 수소 스토리 나오면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운반은 누가 해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이 스토리 나오다 보니까 더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글로비스가 20%대 올랐고 현대제철이 한 16% 정도 올랐고 뭐 현대차 그룹주도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모비스도 뭐 길게 봐서는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결국 현대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비스가 헤드에 서 있고 밑으로 이제 이 뭐 현대차가 달려 있는 구조, 뭐 기아차가 달려 있는 구조, 뭐 이 구조들로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딱 하나가 있죠. 그러면 모비스를 누군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정 회장님이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렇죠. 겁니다. 뭔가 해야죠. 네,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네, 그때 2개월 만에 꼬리 내렸죠. 엘리엇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뭐 이거 하려면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2개월 만에 에이 들어서 안 해, 뭐 이렇게 던져버렸던 이슈입니다. 모비스를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하는 게 아니고 인적 분할합니다. 여기서 물적 분할하면은 와, 뭐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겠죠. 네. 인적 분할해서 네. 정의선 회장님이 많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와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비스 지분으로 수합이 될 테니까 뭐 굉장히 심플하겠죠. 제 기억에 2018년도 뭐 3월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합병 비율이 0.61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죠. 너무 글로비스한테 유리한 합병 비율이다. 이 얘기 어디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걸요. 예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뭐 이 합병 비율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죠.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2018년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왜 제일 먼저 들이밀었었던 카드였을까요? 이게 제일 쉬운 카드니까 그래요. 그래도 아마 이번에 또다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문제됐었던 게 합병 비율이라면 이번에 합병 비율을 어루만져서 나오겠죠. 글로비스에 조금 덜 유리하게 바꿔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스토리예요. 나왔던 얘기에서 수정해서 나오는 거. 내가 위에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서를 막 찢어 발겨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근데 뭐 야 이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보다 수정하는 게 그거 낫죠. 뼈대로 놓고 수정하는 게 훨씬 쉽죠. 금방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들이밀 수 있는 카드는 뭐밖에 없어요? 수정안밖에 없어요. 또다시 얘기 나오는 거는 현대차를 쪼개고 모비스를 쪼개서 뭐 이 사업회사는 냅두고 뭐 이제 투자회사들끼리 합병한다. 사실 이거 말이 이렇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한테 들고 있어야 되는 이 돈도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카드가 다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카드가 다시 나올 거를 감안해서 시장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글로비스가 뛰고 현대제철이 뛰고 아마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겠죠. 글로비스나 그런 현대제철을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저는 사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 시각대로 다 못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비스라도 사자는 거죠. 그래서 모비스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얘기 많이 해오고 있었으니까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주머니가 글로비스고 들고 있는 모비스 집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합 처리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놓고 스토리를 읽으면
우리 요즘 뭐 주말 사이에 코나 화제가 한번 또 나가지고 또 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제품, 뭐 초창기 제품에서 불량 하자가 좀 나오는 것들 사실 우리 전자제품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발전하겠죠. 그러면 예전에 기름 넣어가지고 엔진 굴려서 가는 차랑, 배터리로 모터 굴려서 가는 차랑, 그러면 이제 부품들이 이제 전장화된다는 얘기인데, 부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플화되겠죠. 네, 비싸집니다. 네, 비싸지고. 비싸져요. 그럼 비싸지면은 그 부품 만들어내고 파는 이 종목은 사실 어닝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 부품들 뭐 여기 뭐 1차 밴드, 2차 밴드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현대차에서 부품 집어넣고 부품 AS 해주고 하는 애들 누가 해요? 결국 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딱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예전에 막 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막 다 휩쓸고 지나갈 때 현대차 공장만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때 뭐 사실 뭐 일본 반일도 있었고 뭐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현대차 그룹이 한번 크게 점프를 할 수 있었던 하늘이 준 기회가 있었죠. 지금도 비슷한 게, 지금 현대차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뭐냐 하면 기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무릎만 세워도 작년보다 잘한 거고, 양발로 뭐 이 땅 짚고 일어서면은 작년보다 정말 잘한 거고, 이 회사가 뛰기 시작하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17, 2018에 이런 부분들 다 바닥을 찍다 보니까 이후 스토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바닥이고 반등을 얘기를 하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시고 반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룹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랜 동안 기다렸었던 뉴스가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절대 놓칠 리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다 보니까 살아있는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살아있는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뭐 모비스, 길게 보면 모비스, 뭐 글로비스,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쪽으로 이 스토리들을 뭐 상상력 발휘하면은 뭐 사야 되는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좀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예. 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는데 네, 시간 됩니다. 괜찮죠? 예, 시간 됩니다. 네. 예. 5G 얘기 한번 5G. 네, 해보죠. 제가 예전에 에이스테크 뭐 서진 맞아요. 시스템 이거 가지고 재미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국감장에서요, 과기부 장관이 나와서 오전에 했던 얘기랑 오후에 했던 얘기랑 약간 틀렸어요. 근데 결론부터 놓고 얘기하면 이제 28GHz짜리가 있고 3.5GHz짜리가 있는데, 28GHz짜리는 단독 모드고요. 그러니까 이건 직진성도 좋고 뭐 일반 지금 4G보다 뭐 20배 빠른 진짜 5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5GHz짜리는 비단독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4G 폰을 쓰는데 5G 폰 쓰시는 분들은 갑자기 뭐 되다가 4G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같은 같은 주파수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단독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감장에서 28GHz짜리 진짜 5G는 전국망을 뭐 커버리지 하는 게 사실상 무리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뉴스, 그 이후에 쏟아진 뉴스 스토리들이 5G 허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막 쏟아졌죠. 근데 지금 하나 놓고 보면 28GHz짜리의 커버리지는 3.5GHz짜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 1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이 지형도 험하고 뭐 이런 데든 직진성 좋은 28GHz짜리는 기지국을 정말 많이 세워야 됩니다. 투자비가 정말 많이 나오겠죠.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통신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3.5GHz짜리는 이미 전국망 커버리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5GHz짜리에 맞춰서 뭐 진짜 5G 라인을 못 만든다는 비단독 모두 3.5GHz짜리로 전국만은 깔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만 봐도 뭐 그렇게 실망감을 표출할 뉴스는 사실상 아니었는데 뭐 상승폭이 워낙 크고 뭐 뉴스 스토리상 좀 불리하고 하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게 묻힐 줄은 몰랐는데 이게 묻혀버리더라고요. 애플이 처음으로 5G 폰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애플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음 애플을 사요.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예. 애플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애플 교체 수요가 도래하는 애플 유저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아이폰 12 5G를 삽니다. 그럼 5G를 사면 5G 요금에 가입하는 거고, 그럼 애플 이 아이폰 12가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4%, 5% 다 시세를 냈다가 결국은 못 버티고 막판에 이제 빠졌거든요. 장에 묻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5G 모멘텀을 과기부 장관이 약간 좀 뭐 뉴스 스토리상 불리하게 언급이 나왔고, 지난주 시장 분위기에 묻어서 아이폰의 5G 뉴스가 제대로 반영을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뭐 에스테크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5G 움직임들이 만약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갖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에이스테크나 서진 시스템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호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로 갈 거냐 혹은 수소차로 갈 거냐, 옛날에 하이브리드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5G는 통신이 사실 4G에서 5G 안 가면 뭐 다른 G로 갈 건 없잖아요. 네. 5G로 가고 6G로 가야 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5G는 성장성 측면에서 좋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상황하고 뉴스도 몇 가지 이슈를 진단해봤는데요. 전략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증시 길들이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오르는 거죠.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과세 발표하기 이전까지 난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래도 발표를 안 하겠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무시할 거야 라는 길들이기성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 주는 게 시장이 가장 기다리는 뉴스가 될 거고, 아마 뭐 다 사람이 아는 게 정치고 뭐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3억 원 기준이 유예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긍정적 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때 그 보톡스 관련된 건가요? 장영혁 팀장님이 슬쩍 흘리고 가면 그 다음날 깜짝 놀랄 뉴스들이 나와서, 물론 뭐 정치권의 그런 얘기를 뭐 확실히 알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능성들이 이대로 이게 끝나면은 시장에도 불리하고 타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도 많고 네. 뭔가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